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이른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는 주식싹쓸이 혜림입니다. 좋은 기운 여러분들의 다음 주를 싹쓸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욕 증시 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압박이 컸고요. 다음 주에는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컸습니다. 특히 연준은행의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자 4주 연속에 상승했던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가 5주 때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86% 하락한 33,706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2%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테슬라가 2% 이상 하락을 해 800달러로 다시 내려왔고요. S&P 500지수 1.29% 하락에 4,22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50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상승과 또 다음 주에 여러 경계감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컸는데요. 양 시장 모두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코스피보다 더 컸는데요. 1.44% 내린 81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주식의 분석과 함께 이제 철저하게 함으로써 다음 주가 좀 더 대비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전략도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토요일 아침에만 만나볼 수 있는 공명정주위원만의 주식 상담. 오늘 02-786-1021-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5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공명 정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좀 서머 랠리가 조금 움찔한 건 아니냐라는 예. 소식도 있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음 주 대비를 저희가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정리해볼까요? 예, 이번 주 제가 먼저 이제 한 주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 이슈가 좀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이제 우려감 이 부분과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 뭐 국내 증시에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이 달러 강세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이제 통화정책 결정, 잭슨홀 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 후반, 금요일 날이죠.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오는 이번 주보다는 9월 달 정도에 명확하게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추석 전후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에는 아마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증시가 뭐 폭락을 할 만큼 지금 미증시가 뭐 그렇게 뭐 공포지수가 급등하고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이 전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 국제유가가 또 폭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소폭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이제 견조하게 그냥 배럴당 80달러, 90달러 초반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 이제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또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이슈 일단 이 부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게임주 내에서 예전에 이제 P2 게임 하면 이제 미르포가 생각날 텐데 이 미르포를 제쳤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P2 게임, 포켓 배틀스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이제 게임 랭킹 1위를 달성하다 보니까 상가 랠리가 한번 좀 급등 랠리가 나왔죠. 제가 지난주 대웅호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가 빵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또 시가 뻥 떴는데 생각보다 시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좀 경계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주식은 시가가 중요해요. 그 전날 상한가 시현한 종목이 시가가 그 다음날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이너스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약하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전략 매도하는 게 일단은 좋고 대부분 그 다음날 시가가 10% 이상 떠서 출발해주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20% 이상 뜨면 훨씬 더 강하다. 근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플러스 한 5, 6% 정도 강하다. 그럼 좀 더 약한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에요. 강약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 역시 이제 앞으로 전 9월 달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증시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역시 IT 자동차 쪽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 바이든이 인플레 감축법을 서명하면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 보조금 제외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마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내연기관차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차하면 좀 더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 쪽에 전기차 이제 시설들을 좀 더 빠르게 공장을 좀 완공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도 있으면서 그만큼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만약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해도 일단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1,000원 정도 조금 더 비싸더라고 해도 맛있는 걸 찾게 돼요, 사람들은. 그만큼 미국에서 만약에 이 아이오닉 5라든지 아이오닉 6가 어느 정도 품질만 인정을 받게 되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오히려 또 현대기아차를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품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기술 이런 평가 부분에선 1위를 독식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현대차가 이번 기회에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즉 스몰 미팅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26일 오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또 어떤 발언이 나올까 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 이벤트 가운데 다음 주는 어떤 좀 전략을 설명 되겠습니까? 한마디 주시죠. 예, 제가 다음 주 싹쓸이 전략 좀 한마디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일단 현재 있는 거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인플레 지금 급등합니까? 물가 상승 아니죠.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팩트거든요. 인플레 둔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만약에 이 먼 미래에 있을 이제 가까운 또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제 11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어요. 9월 달, 10월 달 경제를 어느 정도 물가를 잡으면서 올릴 필요성도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과 어느 정도 백악관에 또 논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되는데 그만큼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좀 드물 것 같거든요. 이미 시장은 알고 있는 주식은 이런 격언이 있죠.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알고 있는 호재는 이미 선반영된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증시도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절호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안에서는 월가에서는 건전한 조정을 좀 희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조금 이제 멈추고 통화 정책이 내년 초에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서머 랠리가 나타났는데 그게 조금 다시 거리두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긴장감이 있는 편인데 이제 금리 압박도 있는 편인데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음 주를 전략 세워봤고요. 자, 2021년 MT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 대상 그리고 6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주위원이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바로 기법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일도 이제 주식 싹쓸이 기법 강좌 좀 준비해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볼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제 소재 쪽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미래나노텍 바닥에서 이제 완벽하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50% 랠리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잘 순항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기차 쪽도 이제 시작이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예전에 2008년도 때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때까지 글로벌 증시 랠리가 나오면서 대세 상승 장세가 오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70배, 100배 가까이 가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장비 관련주보다는 역시 부품이라든지 역시 소재 이런 쪽이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뭐 장비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 장비만 딱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제품이 많이 팔려도 그만큼 실적이 안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도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쪽에 전기차의 이제 40% 가까이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제 부품이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핵심 소재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일단 지금 현재 앞으로 1, 2년, 2, 3년, 3, 4년 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전고체 배터리가 주를 이루겠죠.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전고체 배터리 쪽도 속도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쪽의 핵심 원료 소재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LNF를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바닥에서 이미 10배, 20배 가까이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뭐죠?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영돼 있지 않은, 선반영돼 있지 않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잘 포착하셔야지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갖고 왔죠. 앞으로 리튬 배터리 쪽과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원료 관심주가 미국 쪽에 또 투자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미국 쪽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미국은 이제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인해서 중국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제외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각 분야 쪽에 핵심 재료가 있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수학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가 바닥권이죠? 이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터 올해 지금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13,000원대 이 부분이 단기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하단 추세 부분에서. 그런데 최저 바닥권은 2022년도 2월 달에 왔었죠. 그래서 바닥에서 쓰리 바닥션 할 때 계속 저점이 높아져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2022년도 1월 달 정배열돼 있었나요? 네, 아니죠. 역배열돼 있었죠. 차트가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가 밑에 다 깔리고 이 봉이 위로 올라타면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 완벽하게 정배열돼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죠. 5일선 이제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맨 밑에 720일선까지 2022년도 2월 달하고는 완전히 틀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막 종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수학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될 수 있는 고체 전하이지 황화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대 공장, 아직까지는 최대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최대 공장이 이제 9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시제품 양산 공장이 이제 올해 안으로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누구랑 국제과제를 개발했습니까?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쪽이랑 공동 수요 기업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국제과제를 공동 개발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완공될 예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이 기업은 국내 독보적인 재료와 함께 미국의 솔리드 파워, SK 쪽 배터리 쪽에서 투자한 솔리드 파워 쪽에 역시 MOU를 맺었죠. 에코프로 BM하고도 MOU를 맺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3, 4년 뒤에 상용화될 수도 있다. 5, 6년이 될 수도 있다. 2, 3년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요즘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배터리가 폭발했을 때 일부 안에 뭐 폭발적으로 이제 불이 붙어서 자동차가 막 타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직까지는 전기차 지금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이 안 돼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슈가 그렇게까지 부각되지는 않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1년, 2년, 3년 사용자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자동차 사고도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슈화될 수 있다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학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아직 전고체 배터리 쪽에 핵심 재료를 갖고 있는데도 선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에코프로라든지 LNF를 생각하시면 그때 그런 종목들도 만 원대 한 초중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수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선행성이죠. 앞으로 2, 3년 안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솔리드 파워 2026년, 삼성 SDI 2027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측은 돼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기업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굉장히 빠르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 전고체 배터리를. 기술은 어느 정도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항상 이렇게 721선 부근에서 기회를 노리면 되는데 지금 이제 단계는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21선 부근이 중요한 단기 지지권 같아요. 그 라인대가 이제 15,000원대 부근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리고 일단 단기 저항권은 이제 18,000원대에서 저항받고 좀 밀렸는데 이 고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기는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앞으로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기업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 일봉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수학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월봉 차트도 중장기 완벽하게 지금 정배일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200개월 이평선이 바로 위에 있고 밑에 60개월, 100개월 이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항상 이렇게 대량 거래션, 그때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몇 년 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니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수가 급락 나올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나요? 아니죠. 2020년 3월 달에 급락 나올 때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달 4월 달에 대양선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화살표, 스토캐스틱 지표 맨 밑에서 50까지 올라오고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도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추세 전환 지표죠. 이때 집중적으로 베팅하시다라고 하면 이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최대 주주의 유중도 7,000원대에서 들어왔죠. 주포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베팅 구간이었고 지금 그때 역별돼 있었죠. 이제는 완벽하게 정별 상태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단발성이었고 지금은 이제 돌파 지지받고 봉이 위에 완전히 올라탔죠.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죠. 9월 달에 제가 이제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는 거죠. 이수학도 9월 달까지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월봉 꼭대기 아닙니다.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아직 과일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지수 조정 때문에 이번 주 밀린다. 환영합니다. 저는 별로 겁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수학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 역시 양극박 소재 쪽에 핵심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업이 또 이 기업이 있죠. 조일알미늄. 이 조일알미늄 하면 작년도에 제 레전드 종목이었습니다. 제 명예의 존당 종목에 올라간 종목인데요. 일단 2020년도 CIS가 900% 가까이 올라갔던 기업을 투했었고요. 2021년도 바이오니아 400%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일알미늄이 170%의 랠리가 나왔던.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21년도 때 KC까지 그때 당시 이제 100%, 200%까지 올라갔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하잉크 코리아가 상반기 레전드 종목으로 400% 가까이 달성이 됐죠. 주식 싹쓸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월 8일 날 하잉크 코리아 2,800원 그리고 저 위에 2만 원대까지. 이 조일알미늄도 그래서 작년도에 제 레전드 종목이었는데 바닥에서 이 721선 부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집중적으로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 이렇게 큰 상승률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싹쓸이 기법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최고의 기회가 한 번 더 왔던 거죠. 왜? 주포 매집은 1,500원대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그마치 69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최대 주주와 그리고 역시 회장, 법인과 회장이 들어왔다. 굉장히 중요한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작년도 이미 1분기에만 작년도 순이익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저는 그 부분의 팩트를 갖고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1,500원대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어요. 예. 가격적인 측면이나 차트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이나 완벽한 위치는 1,500원.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요 롯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미국 텍사스 지역 쪽에 대규모 양극박 기지를 설립한다. 그런데 이 롯데 알루미늄하고 독보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계약을 맺고 설비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이 조일 알루미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 알루미늄 쪽이 앞으로 독점적으로 수주를 계속하게 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그마치 원자재 증설을 8배 가까이 증설을 하죠. 말이 8배지 어마어마한 규모죠. 2배도 큰데요. 8배를 증설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증설을 할까? 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럽 쪽에도 진출을 하지만 미국 쪽에도 진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8배를 증설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작년도에 순이익을 넘어섰고요. 올해 하반기에 뭐 큰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 상반기 정도의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실적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저평가 국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시작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또 지수 때문에 좀 밀린다. 그러면 조로의 기회가 아닐까요? 이미 주포 세력들은 잔뜩 들어와 있고 실적은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12월 달에 공장이 100% 완공이 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100% 완전 풀가동을 할 수 있는데요. 8배 증설한 부분을. 그래서 올해 상반기 1분기에 1,500억 대규모 수주했죠. 앞으로 하반기, 내년도 줄줄이 수주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수주를 안 할 거면 왜 8배를 증설을 했겠습니까? 수주를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하는 기업들을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닥에서 주포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들어온 기업들을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아직 720선하고도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수학도 그랬죠.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를 주목해라. 지금 5개월, 10개월, 20개월, 그다음에 이제 60개월 이평선이 100개월 이평선만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죠. 투자 심리 꼭대기입니까? 아직 투자 심리 50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과일권이 아니라는 거죠.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 꼭대기인가요? 아니죠. 50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50도 안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조일 알루미늄,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보고 있자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2022년도 자신 있습니다. 하반기. 물론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조정 주식은 받아가면서 가는 거니까. 하지만 올해보다도 내년도 더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가까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산업혁명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산업혁명 단기간에 끝났습니까? 10년 동안 갔습니다. 2000년도 때 인터넷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요. 10년 가까이 갔습니다. 혹은 20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네이버가 그 밑에 1,800원짜리가 지금 200배에 가까운 올라가는 기염을 더했거든요. 자그마치 200배입니다. 삼성전자 자그마치 100배 올라갔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네.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100배. 지금 이 산업혁명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돼요. 하반기 애플과 삼성의 메타버스 기기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로봇도 다음 달이면 이제 이 테슬라의 로봇도 AI 대에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너무 많은 분야 쪽에서 지금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손정희 씨도 이런 얘기했죠.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그 부분은 뭘 뜻하느냐? 반도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반도체가 가장 핫한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분명 AI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돼 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굉장히 비싼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주식 상담. 먼저 전화는 02-786-7010이 1023번 2대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파인 테크닉스인데요. 네. 9,230원에 비중 50%입니다. 네.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어제 시간에서 매수했는데 아, 네네. 미국장이 많이 떨어졌고 네. 그래가지고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거 아닌가. 아, 예, 4일 동안 최근에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저 사고 나니까 네. 인적 분할을 또 한다고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오, 네. 그 8월 31일부터 거래 정지 네. 공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아, 좀 그렇군요.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매수하셨는데 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사고 나니까 좀 걱정되는 게 하나둘씩 보인다. 떨어지는 예, 칼날을 예. 좀 잡은 것 같다 하셨는데 예. 한숨을 좀 내비치셨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힘을 예, 내시고 좀 상담을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종목은 관심주는 아닌데요.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 이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예, 느끼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 이 종목은 제가 먼저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파인테크닉스는 대표적인 이제 힌지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관련주죠. 근데 폴더블 폰 관련주가 지금 이제 8월 말에 이제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BTS를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반향을 일으켜서 작년도보다 2배 이상 이제 판매량이 급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판매량 급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도보다 이제 판매량을 상당히 많이 높게 잡아서 아마 올해 하반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분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건 맞아요.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고 그런데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때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감을 이제 표시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2020년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3월 달에 아마 그때 당시 이 주식 싹쓸이를 그때 당시 만약에 제가 이 시점에서 방송을 지금 했으면 2020년 3월 달 2,400원 앞으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면 주가가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트가 이 720에서는 중장기 바닥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한 4배 가까운 상승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을 이전 저점 깨지는 상태에서 흐르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상태에서 잡으신 거거든요. 지금 실적 대비 퍼가 10배 이하 있긴 해요. 저평가 국면에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직 지수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터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저점이 이탈되고 흐르는 상태에서 저라면 7,000원대 정도에서 내려올 때 한번 공략을 시도해 보지 않을까. 차트만 봤을 때는. 왜? 그 이유는 명분과 이유, 명확한 제 기준대로 봤을 때 72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라인 부분을 간과하신 부분이 있죠. 차트 이 부분을 안 보셨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이제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떨어지는 지금 칼날을 일단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 이제 월요일도 일단은 미 증시가 좀 하락은 좀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7,200원대까지도 만약에 최악의 가정을 했을 때는 거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지금 50%는.
시가 이상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는 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축소해 줄 때는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축소해 놨다가 다시 5일선 회복이 된다든지 증시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서 5일선 회복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증시가 좀 더 이 종목이 본격적인 반등을 이뤄내려면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내려면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을 줄 때 그럴 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이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고 어디가 바닥이냐를 논하는 시점이었는데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이 지금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7,000원대 이 721선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 상황이 나쁘면 일단 시가 이상 절반의 축소 관점 이후에 일단 12,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12,500원 정도 올라올 때는 나중에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000원대 중반대까지 올라가면 거기는 완벽한 이제 좀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중기 목표가는 그래서 14,200원대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증시 상황이 예. 다음 주 예. 초에는 좀 녹록지 않을 것 예, 같잖아요. 그렇죠. 뉴욕 증시도 예.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좀 높은 예. 부분을 좀 축소하는 거를 좀 예. 권하시고 그렇죠. 12,000원에 저항 그리고 7,000원대 721선 좀 잘 보셔야 되겠네요. 시청자님 일단 어제 매수하셨으니까 이대로 좀 해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5님 반갑습니다. 네, 잘 주셨어요. 연락이요. 세방전지입니다. 매수가 57,0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57,000원의 매수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현재 가격이 이제 53,000원이고 아쉬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4, 5만 원대에서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예.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일단 어떠세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 그래요. 회사가 좋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뭐 이렇게 재무 상태도 좋고 실적도 양호한 기업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2020년도 그때 당시 10월 달에 721선 빨간색 라인선이죠. 돌파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랠리가 한번 나왔죠. 그러고 나서 고점에선 거래가 안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쭉 밀리다가 다시 이 빨간색 라인선 이하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지수가 아닌 말로 조정이 좀 나와도 그렇게 급격한 조정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실적 대비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도 저평가.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를 만약 여기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밑에 47,000원대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전저점 깨지면 대신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런 기업들은 또 다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 2차 전지 쪽에 성장 기대감도 있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60개월 장기 평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 손절 라인은 47,000원. 목표가 같은 경우를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앞으로 8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한 6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중반 정도 여기까지 이제 목표치를 잡고 좀 바라보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네. 대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반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행히 예. 종목이 좋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다행이다, 예, 괜찮다라는 그렇죠. 떨어져도 부분이네요. 그렇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떨어져도 크게 이 조정이 깊게 나타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또 떨어져도 다시 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네. 종목인 것 같아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에 따라 이렇게 판단이 다릅니다. 이게 조금 관심권에서 벗어난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은 좋다 하는 부분인데 이 종목은 좀 좋은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47,000원의 손절가 지지 라인 그리고 목표가를 여러분 중기권은 8만 원 그리고 단기권은 6만 원 중반 정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8005님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신한 인터텍이고요. 예. 5,150원에 비중 10%예요. 5,000원 위에서 매수하셨네요. 10% 네네네. 비중 많지는 않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게 저번 주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매수하시고 좀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계시는 모양이셨겠어요. 계속 밀려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아, 그렇군요. 네. 자, 매수하시자마자 지금 떨어지는 모습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매수가가 좀 높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방송 안 보시나 봐요. 제가 보는데 제가 6월 달에 언급을 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지금 네네. 7월 달, 8월 달에 강추해드린 종목이 아니고요. 6월 24일 날 강추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6월 24일 날. 그때 당시가 721선 돌파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안 보신 거죠. 그때 보셨으면 아마 이 신한인터텍을 5,000원대에서 추격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반대로 2, 3,000원대에서 강력하게 제가 강추하고 외쳐댈 때 그때 매수를 했겠죠. 왜? 명분과 이유가 있잖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은 막 뚫어버릴 때 오늘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721선은 이 주식계에 제가 항상 이제 필지상을 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거든요. 왜? 대단한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를 720은 돌파할 때 그때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100%에 가까운 랠리가 나왔던 지금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죠. 왜? 아직도 50%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수가 밀리면서 신용 물량이 좀 급증하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효성화하게 이제 자회사다 보니까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를 이미 130만 주 가까이를 2,500원대에서 받은 상태예요. 투자를.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사 같은 경우는 4,000원대 초중반대에서 한 4만 주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기기가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부각이 될 때 급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올해 하반기 삼성 그리고 내년도 초쯤에 애플 메타버스 기기가 얘기가 나올 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랑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200억 투자를 받고 양산에 이제 내년도부터 들어가거든요. 올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글로벌 지금 이제 스마트 글라스 필름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통합 플랫폼까지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정도면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땡큐가 될 수도 있죠. 왜?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5,000원대에서 좋은 얘기를 계속 해드려도 저는 첫 얘기를 해드렸던 시점이 주식은 아까도 제가 얘기해드렸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다. 파인테크닉스도 아까 마찬가지였죠. 파인테크닉스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저 꼭대기에서 14,000원대에서 지르면 잘못하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대신 회사가 좋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겠죠. 다시 올라가봤자 본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720에서 뚫어버릴 때 집중 기회를 노리면서 지금 일단 이제 지지권은 4,000원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반락을 해줘서 많이 떨어지면 4,000원대가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왜? 21선 이탈되면 그 라인 때 그 다음 지지권이 61선이기 때문에. 대신 뭐 거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주만 보유권으로 가다가 다행히도 비중은 많이 높게 추격 매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50% 가까이 막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럼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아마 지수가 좀 얼추 이제 바닥권에 들어올 때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싹쓸이 방송 꼼꼼히 잘 챙겨보시면서 앞으로도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권은 일단 5,000원대 후반대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요? 지수가 좀 이제 바닥권에 좀 들어온다라고 싶고 이제 지수가 안정을 찾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선 회복을 하면 그럴 때 이제 추가 기회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항권은 5,900원이고, 6월때 2, 3,000원대 그때 같이 매수하셨으면서 좋았을 걸 좀 높게 따라잡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도 아쉽지만 이렇게 좀 더 대응 추가적으로 하면서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기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전화, 상담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음 주에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제 주식 싹쓸이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식삭쓸이의 주인공 공명정주위원회 주간방송 또 우리 주식삭쓸이 또 여러 방송에서 제시되어져 종목들의 AS를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까요?
이루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7월 시작하면서 같이 매수가 되었던 종목이었는데 아마 수익 이리온 하면서 정말 같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지요. 근데 같이 정말 일이 왔어요. 수익이요. 금요일에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요. 이제 8월에 굉장히 좀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이론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신한인터텍을 먼저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방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한 70% 80% 가까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 AS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신한인터텍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이론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 6월 달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왔죠. 오늘 721선만 지금 한 4번, 5번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자분들한테. 워렌 버핏도 이런 거는 모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빌 게이츠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추후에 인정을 많이 받게 되면 점심 식사를 워렌 버핏처럼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뭐 점심 식사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주변 뭐 아시는 지인분들하고는 열심히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농담을 했는데요. 이론 같은 경우는 중장기 지금 정벨 상태 이제 들어가는 위치거든요. 아직 차트가 꼭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시작이에요. 월봉,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밑에서 이제 막 뜨잖아요.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50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집 국면에서 이제 중장기 상단 추세가 7,000원대가 있어요. 신용 물량이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더 이상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신용 물량이 12%, 13%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20%, 30%가 올라가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연말까지 애플페이 제로가 있으니까 끝까지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병정주위원과의 한국의 워렌 버핏 공병정주위원과의 점심 식사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좀 약간 좀 그러네요. 두 번째 볼까요? 예. 이제 한 달 가량 되었는데요. 예. 고래삼총사에서 얘기했던 종목 미래나노텍입니다. 저희 이 방송에서도 같이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수되자마자 상한가를 몇 번 보이기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좀 미래가 창창한 기업 같아요.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6,600원대 매수, 자사주 매입도 7,500원대에서 50억 들어오고 이번에 악재 소화하고 좀 올라갔는데요. 이 미래 첨단 소재 쪽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도 증설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나노텍 단기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서서히 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전 저점 부근이 지금 8,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8,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세력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전기차 소재 쪽에 대규모 투자는 이제 막 진행이 되고요. 이집트 쪽에 지금 광학 필름 쪽에 사업도 투자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거 기억하세요? 동국제강을 저희랑 같이 함께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매수가 잘 되었네요. 네,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일단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크게 못 올라오는데 실적 대비 저평가 퍼가 2배예요. PBR이 지금 0.3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청산 가치에도 한참 못 미치고 퍼가 2배라는 건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퍼가 2배 정도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극도로 저평가돼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 실적 대비 한 8, 9배 정도 된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동국제강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죠. 네. 태양광 사업도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고 컬러 강판 쪽에도 투자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만 340억이 17,000원대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들어온 거죠. 자사주 매입 규모만 340억이에요. 그것도 17,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좀 매도를 신경 쓸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면서 내려온다. 이번 주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네.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 13,000원대 부근에서 12,000원대 이 사이는 720에서 바로 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저가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펼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국제강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매수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계속 저희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아마 조금 증시가 지금 녹록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포착되고 있는 종목 오늘 몇 종목이에요? 예, 오늘 일단 두 종목 두 갖고 종목이에요. 왔는데요. 첫 번째 예.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니까요. 완벽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이 어버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데 삼성 벤처 투자 쪽에서 투자한 투자조합에서 35억 지분 투자가 들어왔어요. 1,900원에 35억. 그만큼 삼성 쪽에서 출자한 회사, 삼성전자가 투자한 거랑 똑같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99%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이 13,300원대에서 50억이 들어왔습니다. 자사주 매입만. 그것도 지수가 떨어지는 날. 그런데 재무 상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요. 부채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역시 텔레칩스랑 같이 진출하고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이제까지는 IT 분야 쪽, 가전 이런 쪽에만 MCU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진출하면서 실적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2분기 주당 순이익만 500원이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만 주당 순이익이 900원 가까이 나왔어요. 상반기에 이미 작년도 순이익 영업이익을 넘어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급증하는데 차트를 간단하게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722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제 막 돌파한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 하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 주 내려올 때가 급소가 아닐까. 그래서 EOS를 지금 오전 9시 주식 싹쓸이 온라인 M10W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유튜브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드물거든요. 제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은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완벽한 종목이라고요? 궁금해지죠. 오늘 일단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이게 왜 완벽한 종목이냐. 그리고 또 때도 중요한데 예. 그것도 아마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예, 조강 ILI라는 기업인데요. 이번 주는 또 원전 쪽에 약간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아마 지난주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장중 상한가 부분까지 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기업인데 이 기업은 또 왜 좋냐? 앞으로 원전 쪽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요? 예, 소형 모듈 원전 이쪽이죠. 빌 게이츠 쪽에서도 지금 앞으로의 미국의 미래 에너지다라고 좀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런 분야 쪽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SK 쪽도 지금 빌 게이츠 쪽에 3천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쪽에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거든요. 그 원전 안전 밸브를. 그런데 2분기 실적이 호조세가 이뤄지고 있어요. 실적이 급증하죠. 그런 상태에서 무차입 경영하고 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를 간단하게 볼게요. 역시 오늘 721선만 한 10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보태서 한 10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라인대에서 지금 빨간색 라인선에서 이제 막 터닝하고 있잖아요. 아직 차트상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EOS를 오전 9시 M10W 유튜브 온라인 또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M10W 연간 베스트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 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네, 좀 원전은 좀 시기랑 좀 잘 맞는 종목이기도 하겠네요. 오늘 조광 ILI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들어잖아요. 자, 자세한 소식 아까 공개 방송에서 네.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9시에 예, 또 예. 어떤 것들 또 준비하셨나요? 오늘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고요. 예, 아주. 상반기에 하이크 코리아가 400% 올라갔잖아요. 저는 항상 큰 거를 노립니다. 꿈이 작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고요. 끝을 봐야 되고 그리고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바닥에서 열심히 투자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좋은 종목과 좋은 때 그 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9시에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MTN 밴드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9시 부근에 가까이 되면 빨간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주식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투자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토요일 아침 프로그램 공명정주의 주식삭스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저희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삭스리.